자, 교재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플러그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 기본 툴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상당히 좀 불편하든지 어렵든지 하는 그런 모델링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미리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만드는 사람들은 그 제작자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사실 그 루비를 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거의 만들어 놓은 루비들이 많거든요. 그 루비들을 이용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편리하게. 물론 완전하게 스케치업 기본 툴 가지고, 기본 도구 가지고 그렇게 모델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불편하니까 좀 더 자동화된,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 루비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자동화 시켜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어 자체가 뭐 스케치업 루비, 스케치업 플러그인, 뭐 스케치업 익스텐션 이런 말로 다 쓰는데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플러그인은 어디서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뭐 카페, 뭐 루비 자료방, 스케치업 자료방, 우리 카페가 들어가 보면, 자, 제가 볼게요. 실내 건축가 클럽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쭉 내려보면 자료실 있잖아요. 자료실에 여기 보면 스케치업 루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면 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구하지 마세요. 원본을 구하세요. 원본을.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오는 루비들 중에서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대놓은 루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업데이트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최신 버전인지 안 그러면 옛날 버전인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2013을 쓰는데 제대로 동작을 안 할 확률도 많아요. 그러면 플러그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기본적으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유케이션 사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개발한 회사의 홈페이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접근성이 가장 좋기로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입니다.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이거는 스케치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스케치업 파일 다들 열으시죠? 열으셔서 보면, 자, 윈도우, 메뉴에 윈도우 눌러봅니다. 여기 보면 익스텐션 하우스, 웨어하우스라고 있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이거 클릭 한번 해봅니다. 인터넷 돼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안 되신 분들은 그냥 확인만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그 몬스터님이 로그인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몬스터님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사인아웃을 할게요. 로그아웃을 하고 본인들 다 사인인을 해놓으면 구글 계정 가지고 본인들 구글 계정 있으시면 다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SMS 이렇게 뜨는데 아, 저도 문자 받아야 되나? 이거 내가 분노. 문자 날라왔네요. 한 번씩 해킹을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증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그 이 웨어하우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겠냐, 이거 허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쓰시는 분들 아직 있으세요? XP, 자기가 지금 쓰시는 OS가 XP다. 그 XP에서 그 익스플로러 6 쓰지 마세요. 이제 거의 단종됐거든요. 그래서 8버전, 익스플로러 8버전이나 9버전 정도 쓰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웨어하우스가 뜹니다. 웨어하우스의 화면 자체는 탑 익스텐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여기서 다운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쓰는 루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루비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도 있고 안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루비들을 깔아야 될 건데 기본적으로 이 검색창 있잖아요. 이 검색창에서 루비 이름을 적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해볼 거냐 하면 지금 그 프론트 페이스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리버스 페이스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백 페이스가 많으면 귀찮잖아요. 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집어 줘야 되고 이렇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 시켜준 루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론트 페이스라는 메이크 프론트 페이스라는 루비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메이크 뭐 이렇게만 쳐가지고 검색창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메이크에 관련돼서 쭉 많이 뜨네요. 그죠? 밑으로 쭉 내려서. 아, 여기는 메이크 페이스가 없네. 그죠? 다이나믹 컴포넌트 어드밴스드. 없죠. 이게 여기가 접근성은 편리한데 실제로 없는 루비들이 가끔 있어요. 잠깐만요. 메이크라고 하자면 프론트 베이스, 프론트라고 한번 쳐볼까? 검색을. 프로파일, UV2.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 창 하나 엽니다. 그래서 주소창에 www.sketchucation입니다. .com입니다. 실제로 제가 교재에 보면 이게 사이트 이름이 적혀 있나 모르겠네. sketchu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com입니다. .com. 저도 주로 루비를 구하는 곳이 sketchucation 여기에서 구합니다. 이 사이트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저는 로그인이 돼 있죠. 여기 보면 제이슨지라고 로그인 돼 있고 이거 회원가입 하세요. 이 사이트 진짜 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튜토리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메뉴에서 여기 플러그인 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플러그인 스토어. 그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네,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다시 프론트라고 이 검색창 물음표 있잖아요. 프론트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프론트 페이스 이런 게 있죠. 그죠? 프론트 페이스. 그죠? 그래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Paint, reverse space to correct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만든 게 이게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서 보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운로드. 그 다음에 more info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 루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다운로드 하면 그냥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쭉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프론트 페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화면 보시면 뒤에 확장자, 점 뒤에 있는 게 확장자거든요. 점 뒤에 있는 게 RBZ 이렇게 우리나라 발음이지만 RBZ라고 되어 있습니다. RBZ. 저 밑에 보시면 RBZ라고 되어 있죠. RBZ 보이시죠? 루비 파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확장자를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RB.RB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zip가 있고요. 하나가 RBZ입니다. 이 세 가지 파일, 이 루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파일들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rb라는 파일은 이게 루비 파일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색기를 열어보시면 스케치업 깔린 데 있잖아요. 프로그램 파일즈에 스케치업 폴더겠죠. 스케치업 폴더. 스케치업 2014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플러그인 요 폴더거든요. 여기 지금 깔려있는 루비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베지어 스플라인.rb 그죠? 그 다음에 btm 스크립트 툴 로드 rb 이런 식으로 이 rb라고 되어 있는 파일 이게 실제로 루비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그인 중에서는 이 .rb라는 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플러그인이 있고요. 또는 어떤 거는 이렇게 폴더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파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zip 파일, zip 파일이랑 RBZ 파일은 둘 다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갖다가 뭉쳐놓은 거예요. 다운받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면 ZIP 파일이랑 RBZ 파일 가장 큰 차이점은 RBZ 파일은 바로 인스톨이 돼요. ZIP 파일은 우리가 파일 압축을 해제를 해서 거기에 있는 파일을 복사를 떠서 이 플러그인 폴더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여기서 받아지는 이 지금 우리 요 플러그인 있잖아요. 스토어라든지 안 그러면 익스텐션 여기에서 다운받아지면 거의 확장자가 RBZ입니다. RBZ 다 받아졌는가요? 로그인해야 받아져요? 아니면 그냥 받아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은 거 저장은 아까 플러그인 거기다 아니 지금 아무 때나 저장하면 됩니다. RBZ 파일은 바탕화면이든 다운로드 폴더든 아무 때나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시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RBZ 파일은 설치가 되게 편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윈도우에 프레퍼런스 이거 엽니다. 윈도우의 프레퍼런스. 그래서 왼쪽에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익스텐션 탭을 엽니다. 클릭을 합니다. 익스텐션. 그럼 요 밑에 보면 인스톨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죠. 인스톨 익스텐션. 자, 이거를 클릭을 하고 하면 이 파일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에서 본인이 받아놓은 폴더 있잖아요. 찾아가셔가지고 프론트 베이스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열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깔려있기 때문에 열기 한번 해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루비는 있잖아요. 원래 설치를 하게 되면 항상 껐다 설치나 그 다음에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껐다가 켜야 됩니다. 그게 원칙인데 이게 RBZ 파일이 되면서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설치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루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아이콘이 떴다, 이게 툴바가 떴다는 이야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빵을 위해서 항상 플러그인 루비를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껐다가 다시 스케치업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 위치는 적절하게 알아서 화면에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창이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RBZ는. 자, 파일에 임포트를 합니다. 바탕화면에 깔았으니까 바탕화면에 가서 자, 여기 글래스 오브 와인이라고 되어 있죠. 와인.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use as image, use as tex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use as image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쭉 당기면 사이즈만큼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실제로 기본 툴만 가지고 썼을 때는 이거를 지금 이미지를 딸 거거든요. 그림을. 이미지를 딸 건데 써야 될 거는 아크툴 밖에 없잖아요. 아크툴. 예. 그죠? 아크툴 가지고 아크툴. 저도 단축키만 쓰다가 찾으려니까. 아크툴 가지고 여기서 시작점 확대해 가지고 이 지점부터 이 지점 따서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지점에서 이 지점 따서 위치를 이렇게 만들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선이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각져 있잖아요. 이런 데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베이지어 스플라인을 깔아놓은 이유가 이런 각진 곡선들을 실제로 아크보다 훨씬 더 잘 이용을 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베이지어 스플라인이 이겁니다. 이거 클래식 베이지어 커브라고 되어 있죠. 화면에 보는 거 커브. 예? 자, 이거 여기 요렇게 생긴 거. 자, 일단 이거를 클릭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화면이 마우스에서 포인트 점이 있잖아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릭 시작점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끝점이거든요.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아크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이미지가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컨트롤 포인트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게.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할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클릭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음번 컨트롤 포인트를 내가 잡겠다는 이야기고, 더블 클릭을 하면 명령을 끝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블 클릭.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하나 꺼볼게요. 다시 시작점, 끝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클릭. 그럼 다시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클릭. 그럼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려면 더블 클릭.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수정할 것 같으면 마우스 아이콘 자체가, 그죠?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위치 가서 실제로 이걸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잡고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끝에 엔드 포인트 있잖아요. 이 점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십자로 되어 있는 포인트들은 다 움직입니다. 됐죠? 더블 클릭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처음에 더블 클릭했던 거는 이거 그거는 수정 안 해요. 수정. 다시 그려야지. 이게 한번 보자. 에디트 클래식 여기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BG 에디트 클래식 베이지어 커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시 포인트하고 다 포인트가 보이죠. 그래서 다시 수정해주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베이지어 곡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 대신에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선 자체가. 자, 이것도 곡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 세그먼트 값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그먼트 값. 이거를 그릴 때 몇 개로 하느냐? 지금 V12창 보면 20개 돼 있죠. 20개. 20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0개의 선으로 이런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20개로. 그럼 아크가 기본적으로 세그먼트가 몇 개예요? 아크가 12개예요. 예? 40개요? 자, 아크 한번 눌러보면 되잖아요. 아크 여기 있잖아요. 12개잖아요. 12개. 그럼 12개보다 20개가 훨씬 더 부드러운 선을 나타낼 수 있는데 12개보다 20개는 당연히 용량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어 스플라인을 하시더라도 12개 가지고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12개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자, 베이지어 스플라인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컨트롤 포인트 프리시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하시고 12S 이렇게 치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V12창에서 세그먼트 값 바꿀 때 잘 해봤잖아요. 12S. 자, 그 다음에 클릭, 클릭, 자,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12개 가지고 곡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면을 땁니다. 이렇게 와인. 우리가 지금 그 디테일한 그 모델링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 가지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다 베이지어 스플라인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위에 와인잔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게 끝 마무리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상단을 잡고, 그죠? 끝단 이쯤 되겠죠, 그죠? 이쯤 잡고 이쯤 이렇게 볼록하다라고 보고요. 더블 클릭이죠. 아, 참. 저도 이게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데 다시 언두가 어딨냐? 언두.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이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베이지어 스플라인 이쪽 선에서 좀 밑에까지 이렇게 한 와인요 있는 데까지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조정해서 배경 있잖아요. 라운드 이쪽에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베이지어 스플라인 해서 끝점에서 뭐 이까지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쯤. 위치는 컨트롤 포인트 다 움직이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5까지 해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잖아요. 일자는 그냥 라인 툴 하면 되겠죠. 라인 툴. 라인 툴 가지고 이렇게. 아, 일자가 아니네요. 밑에 내려보니까. 그럼 역시 베이지어 스플라인 가지고 이 점에서 이까지
요 전까지겠죠, 그죠? 요 전까지 잡아서 전체 봐서 쯤 되겠네요, 그죠?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왔네요, 그죠? 들어왔고 다시 베이지에 서플라인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이거 너무 잘못됐다. 다시 여기에서 왜 뒤로 가노? 다시 베이지에 서플라인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단면을 지금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면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까지 해서 대충 상상력으로 동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단면이 아니기 때문에 한 이쯤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다고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라운드 약간 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이 띵띵이는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에라 뜨는 소리인데 그죠? 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인 툴로 이 바닥은 일자니까 그죠? 일자만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꺼주고요. 우리가 반만 그리면 되잖아요. 반만 그죠? 이 그림의 반 그러니까 반이니까 테이프 맺어 가지고 뭐 대충 반이 이쯤 되겠습니까? 그죠? 이쯤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쯤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라인 툴 가지고 반만큼 그려주면 됩니다. 라인 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또 잔의 두께가 나오니까 이까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에 서플라인 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거 비슷하게 그리셔도 되고요. 두께가 같은 거 같으면 두께가 같으니까 복사를 떠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죠? 여기서 바로 움직이면 되겠네요. 그죠? 무브, 컨트롤 두께를 한 이쯤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쯤이라고 보고 이면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될 거고요. 라인 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요. 이 다 필요 없는 선들이잖아요. 필요 없는 선들은 이게 위치가 잘못됐구나. 라인 툴이 잘못 꺼졌네요. 라인 툴을 이 끝점에서 이렇게 꺼주고 라인을 이렇게 꺼주고 그래서 필요 없는 지우개 툴 가지고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죠? 이런 Y자한 단면이 나왔고 그 다음 이쪽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쪽에 내부에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냥 선 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죠. 좀 이렇게. 그러면 면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면이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필요 없는 선이니까 지워버리면 되고요. 자, 한번 해보세요. 베이지에 서플라인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베이지에 서플라인 가지고 라인 가지고 살살살살 12개로 하면 돼. 12개로. 근데 이게 12개를 계속 해서 눌러야 돼요? 이거는 컴퓨터 그런 거 같은데. 전참 이거를 누르세요. 여기 왔네, 이거. 셀렉트. 이것도, 이건 키보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고. 셀렉트가 어디 갔어요, 아이폰이? 아니면, 셀렉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안 먹으니까. 안 그러면 단축키가 빠진다. 단축키도 앞에 애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프레퍼런스에서 쇼컷이잖아, 쇼컷. 이거 리셋보. 네, 해보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단축키가 잘못 잡혀서 그래요. CBS는 클릭을 누르면 되거든요. 응? CBS는 그렇구나. 계속 CBS가 20S가 네, 계속 20에서. 하세요. 더블 틀리는 건데.
더블 클릭했는데 선이 안 생긴다는 거는 하는 거 다 봤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그게 아니라 이게 옵션 값을 조정하는 거는 따로 있는데 엔딩 아마 쭉 치는 데 뒤로 가야지. 얘를 조정을 해야지. 거기서 잠깐 더블 클릭. 끝났잖아. 뭐 되는데 왜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죠? 밑에 원하나 그래가지고 팔로우미 하면 와인잔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와인잔 만들기 팔로우미 하기 전에 멈추세요. 멈추고. 그러니까 확대하고 확대 안 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그 점이 아니라 끝점을 잡아야죠. SC. 다시 확대를 해가지고 줌. 네. 그래서 핸드폰 쪽에 잡고. 센터는 1미대로 잡는 거예요? 중심? 자기 중심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센터겠다. 네, 더 밑으로 내려가셔도 돼요. 쭉 한 와인잔까지. 와인 차 있는 데까지. 확대해서 확대 인풋으로 보면 설치. 그쪽 하고 설치 알지.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선을 축소를 해서 보고 위치 그중 하면 되거든요. 다시 이제 연결해서 이걸 다시 설치합니다. 설정하고 핸드폰도 그런 식으로 살살살살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자기 미적 감각입니다. 이미지 확대하고 축소하고 따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딸 때 이런 거는 사실 이것도 라운드지만 단면을 이렇게 추정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단면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점만큼 해가지고 따면 됩니다. 그래서 다 다 일단 뭐 한번 해보세요. 다 하신 분들은 이 단면 있잖아요. 이 단면을 이렇게 하나 복사를 떠놓으세요. 이렇게. 와인잔 복사를 이렇게 하나 떠놓으세요. 다시 지웠다가 깔았고 예. 예. 뭐가 그림? 예? 무슨 그림이었어요? 베이지에 스플라인이 없잖아요. 뷰에 툴바에 가보면 있잖아요. 아티잔도 있고 베이지에 툴바도 있잖아요. 이걸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예? 프론트 베이스요. 그다음에 미러. 뜨고 있는 거가 이 버벅버벅 하는 거니까 지금 못하던 녹화라도 하자. 안 되겠다. 자, 선택하고 난 다음에 로테이트 툴 있잖아요. 로테이트 툴 요거죠, 그죠? 이거를 해서 방향 자체가 이렇게 방향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다 쉽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90도니까 90도. 예. 이까지는 다 하겠죠. 그래서 이까지 하신 분들은 밑에 서클을 조그만하게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 코너에서 여기 포인트 끝점이죠. 엔드 포인트 잡아서 이게 지금 이 파란색 선이니까 파란색 원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하나 온 엣지가 아니고 엔드 포인트인데 끝점입니다. 엔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서클을 대충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클을 하나 엔드 포인트입니다. 엔드 포인트. 이게 항상 보면 추정점을 잘 보세요. 엔드 포인트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미를 요것만 하나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래서 단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을게요. 이 면이 지금 뒤집혔잖아요. 예. 근데 면이 안 뒤집히신 분도 있고 뒤집히신 분도 있는데 make face, 프론트 페이스가 요거거든요. 아이콘 tool for reversing back face잖아요. 이거 클릭을 하면 요런 식으로 화면이 떠요. 아이콘이.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잖아요. 갖다 대면 다 이렇게 갖다 대면 다 프론트 페이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루비예요. 이게 내가 보이는 면을 갖다가 대면 마우스로 싹 움직여주면 이쪽 부분에 프론트 베이스로 바꿔주라는 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선택을 해서 리버스 베이스 해도 되고 마우스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됩니다. 때는 맛이. 그죠?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마 귀찮을 거예요. 이 페이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다 리버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런 상태 같으면 실제로 이 루비를 쓰기보다는 면을 잡고 바로 돌리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때부터 아예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리버스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나? 그거는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팔로우미를 하게 되면 운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운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프론트 베이스가 뜰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백 베이스가 뜰 수도 있어요. 한때 백 베이스 가지고 단면을 돌리면 프론트 베이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 어렵네요. 한번 시작해 놓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딱 잡으면 바로 다 바뀌는데 그죠? 리버스 베이스 하면 이것만 한꺼번에 다 바뀌는데 이걸로 눌러 놓으니까 참 어렵게 됐는데 하여튼 이 루비는 이렇게 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일단 보시고요. 나 귀찮아서 못하겠다. 돌려야겠다. 다 돌리든지 저는 못 돌리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하여튼 이 루비는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이 루비는. 그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루비 하나 이야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베지어 스플라인 중에서 다른 것들도 쭉 많거든요. 많은데 많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사실 이거 기본적인 것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이 뒤에 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요. 예.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이제 다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선 생기는 거. 이거 지금까지는 우리가 컨트롤 이레이저나 시프트 이레이저 가지고 다 지워졌잖아요. 근데 이 선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선이. 왜 이 선이 생길까요? 왜?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하나 따줬잖아요. 그 다음 이 뒤에 또 라인을 하나 땄잖아요. 이 선 두 개를 딴 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이라고 생각해서 면이 딱 구분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컨트롤 이레이저나 시프트 이레이저를 쓸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웰드를 하면 돼요. 웰드라는 게 용접하다, 접합하다 이런 거거든요. 접합하다. 자, 간단하게 이 옆에 지금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이 면하고 이 선하고 지금 선이 생긴 게 그다음에 이 밑에 선까지잖아요. 이 세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죠? 선택을 해서 웰드 이거잖아요. 웰드. 그죠?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아무런 게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해보면 이번에는 한꺼번에 잡히죠. 웰드가 이게 다 용접하는 거기 때문에 선 3개였는데 한꺼번에 딱 붙여준 겁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 면 가지고 이제 제가 팔로우미를 해볼게요. 팔로우미. 자, 돌아갑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선이 없어졌죠? 선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번에는 운 좋게 프론트 베이스가 나왔네요. 그죠? 프론트 베이스가. 웰드, 루비 이야기 드렸습니다. 새 파일에서 뭘 해볼까? 서클을 하나 해봅니다. 서클 있잖아요.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푸시풀로 이렇게 하나 올려줍니다. 이렇게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조그만하게. 이 원기둥 있잖아요. 원기둥보다는 좀 작게 렉탱글을 해서
푸시풀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합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가지고 이 누프입니다. 이렇게 90도 이렇게 해서 누프고요. 무브 툴로 뭐 대충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쭉. 그래서 다시 무브 툴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뭐 이쯤 뺄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화면을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원기둥하고 지금 사각기둥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확대를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처럼 명쾌하게 경계가 이렇게 안 갈라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룹이고 얘는 그냥 일반 객체이기 때문에 얘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면과 이 면이 지금 교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차가 되어 있잖아요. 이 원기둥 이쪽에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Intersect Face라고 되어 있죠. Intersect Face. 보면 with 모델 있고 with selection 있는데 with 모델.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차점이 선이 꺼진 것처럼 보이죠? 예? 선이 꺼진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둥 있잖아요. 각 기둥. 이거 이레이즈 합니다. 이레이즈. 지웁니다. 임마 이거는 뭐 안 들어가 뿐노. 선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선이 하나 안 나와요? 나오죠? 숨어 있는 것 같아.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선이 꺼지면 당연히 면이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원형의 이 사각형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지금 옆에 이쪽에 보면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 아이콘들. 이게 그 Tools on Surface라고 이게 그 표면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표면에 원으로 되어 있는 이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사각형, 원형 이런 걸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편하게 해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Intersect with Face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이거는 진짜 중급입니다. 중급. 왜냐면은 새로운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거의 intersect with face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미러 명령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거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미러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별다른 게. 그죠? 그냥 흰색 마우스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평면을 그려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미러 복사를 한다고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꺼주면 선이 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린축이어야 되니까 그린축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린축으로 클릭. 그 다음에 이게 블루축으로 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그린축이고 이게 블루축이니까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 면이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자,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을 지울까요? 뭐 안 지울 것 같으면 아니요. 지울 것 같으면 예, 아니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기준점을 통해서 완전히 거울처럼 이렇게 복사가 됐죠. 이게 미러 룹입니다. 미러 룹이. 사실 이거 복사 떠가지고 이만큼 옮겨서 뭐 플립 얼롱을 하든 스케일로 마이너스 1을 잡든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이게 한 번의 명령으로 완샷에 끝났잖아요. 그죠? 그게 미러 명령이 편한 겁니다. 실행 취소를 하시고 자, 이번에는 다시 미러 명령을 하고요. 지금 다시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당겼잖아요. 클릭을 하고 난 상태에서 그냥 엔터 한번 쳐보세요. 아니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인터섹트는 제가 이게 진짜 중급으로 가려면 인터섹트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인터섹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도면을 생각해 볼 때 평면이잖아요. 평면도 측면도 이거를 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런 길이 있잖아요. 꾸불꾸불한 길이 있는데, 이게 경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뭐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죠? 이게 평지의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이렇게 들려가지고 저 산으로 올라가는 꾸불꾸불한 길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딱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할 거고, 옆에서 측면에서 딱 보면 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뭐 계단을 칠 수도 있을 거고, 레벨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생각해 보고, 이 경로 있잖아요. 이 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길을. 사실 머릿속에만 있으면 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인터섹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탑뷰에서 이게 평면이잖아요. 평면에서 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크툴 가지고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크툴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사를 하나 할게요. 그래서 move, 컨트롤 해서 뭐 이렇게 생긴 길이 있고, 라인 툴 가지고 면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안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평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 그죠? 그래서 푸시풀 가지고 이렇게 메스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탑뷰. 자, 이 적절하게 위치를 옮기셔가지고 렉탱글을 하나 그려봅니다. 렉탱글을 뭐 이쯤 이렇게, 요 지금 우리가 왼쪽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좀 크게 있잖아요. 좌측으로도 좀 크게, 우측으로도 좀 크게 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선택 툴 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메이크 그룹, 더블 편집에서 편집 모드에서, 그죠? 푸시풀 가지고 이 높이만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선택 툴 가지고 찍어주면 이렇게 그룹 편집 모드가 끝나겠죠. 자, 무브 툴을 써서 이쪽 코너 있잖아요. 이쪽 코너를 이쪽 코너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편집 모드로 더블 클릭해서, 그죠? 푸시풀 툴 가지고 요렇게 맞춰줍니다. 요렇게. 요면까지. 그 다음에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완전히 맞아 떨어졌죠. 그죠? 요까지 한번 해봅니다. 길이를 맞추셔야 돼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측면에 경사를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쪽이 측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에서, 그죠? 아크 툴 가지고, 자, 이쪽 코너부터 시작하죠. 여기가 제일 지표면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쯤 해가지고, 여기는 경사가 한 이쯤 되겠다. 여기서는 한 이쯤 되겠다. 그죠? 아크 툴 가지고 경사를 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경사각을.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까지 정도 가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그죠? 경사각이 다 만들어지면 푸시풀 가지고 이거를 밀어줍니다.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죠? 그 다음에 편집 모드 해제. 야, 이제 무브 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레벨 잡아놨잖아요. 이거를 무브 툴로 저 안쪽에 원래 있던 박스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겹치게끔요. 이렇게. 그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겹치게끔 쌉니다. 자, 이거를 두 개를 전체를 선택을 했어요. 이 또 그 비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하나 해 놓습니다. 컨트롤 무브 써서 이 옆에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 놓고요. 이제 그럼 이거랑 똑같은 객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면이잖아요. 이면. 그죠? 또 이면도 있잖아요. 옆면도. 그러니까 이 트리플 클릭합니다. 따바락 딱 이렇게.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죠? 그 다음에 intersect face with model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웁니다. 그룹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erase. 그럼 여기에 이제 선이 이렇게 다 경사로만큼 새겨져 있죠. 그죠? 이쪽에도 반대편에도 새겨져 있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이 많으니까 이제 erase 툴 가지고 지우개 가지고 이렇게 지워봅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경사각만 남겨놓도록 해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탑뷰에서 보면 만들어진 경로 따라 가지고 레벨만큼 옆에 좌측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레벨까지 다 잡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여기 면이 없어요. 면이 없잖아요. 면이. 왜냐면, 왜 면이 없냐면 이게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룹은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만 새겨줬지 안에 있는 면이 새겨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면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 툴 가지고 선 껐잖아요. 시급합니다. 면 잘 안 만들어져요. 이건 정말 이쪽도 라운드가 져 있고 이 레벨도 라운드가 져 있기 때문에 이거 면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그 좀 이따가 나중에 배울 이 참 제가 이게 키보드가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여기 보면 이 사람 얼굴 있잖아요. 사람 얼굴. 여기 사람 얼굴. 루비 깔은 것 중에서 커비로프트라고 있는데 이 커비로프트를 쓰면 여기에 면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커비로프트를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테크닉 자체가 당연히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면은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보고 그래서 면이 없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익스플로드 그룹을 해제시켜 주고요. 전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intersect with selection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레이저 가지고 이렇게 지워봅니다. 이렇게. 그죠? 돌려가면서 필요 없는 선들을 이렇게 쭉 지워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선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고요. 이게 아니네. 자, 이게 보면 제가 잠깐만요. 더 계속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졌죠? 지우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 이 다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볼 때는 앞에서 산을 딱 바라보면 이렇게 경로가 따라 나와 있을 거고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면이죠, 면. 면에 이제 두께를 주는 것도 나중에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거는 뭐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이게 intersect with face입니다. intersect with face. 면에 대해서 교차점을 그어줘라. 이런 명령이고 실제로 이 중급 스킬로 가려면 이거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기본적인 관점은 평면도, 측면도 이거에 따라서 딴다고 보면 됩니다. 자, 플러그인의 파이프 볼롱 패스 이거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No selection to extrude pipe. 이게 경로가 없다는 이야기는 경로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경로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경로를 만들어주는데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크 툴 가지고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경로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탑뷰에서 뭐 이렇게 경로를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그죠? 경로 선택. 그죠? 플러그인 파이프 볼롱 패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이게는 이제 단위, 밀리미터냐, 인치 단위로 할 것인가. outside diameter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원형 파이프가 그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가. 그럼 이거는 외부의 직경입니다, 외부 직경. 그럼 외부 직경을 내가 예를 들어서 50mm 파이프다. 그럼 50mm.
그죠? 그러면 이게 두께가 예를 들어서 4.5T다. 그러면 내부가 어떻게 됩니까? 45.5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넘버 오브 세그먼트잖아요. 이게 지금 원형이니까 세그먼트 값이 24로 돼 있는 건데 내가 뭐 사각 파이프를 그리고 싶다. 이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를 4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다 무시하시고 여기 보면 뭐 그 클라인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 따라갈 때 레이어 새로 하나 만드는 건데 이건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죠? 자, 레이어 하나 생겼죠? X 클라인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있고. 자, 기본적으로 원형 파이프, 지금 사각이라 했잖아요, 사각. 우리가 세그먼트를 4를 줬으니까. 그러면 사각형처럼 생겼고, 이 파이프, 이게 패스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딱 그림을 그려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마 이거를 딱 지가 알아서 그룹으로 또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무브 툴로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룹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네. 여기 패스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 패스가 남아있습니다, 패스가. 그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선, 이것도 남아있거든요. 여기 보면, X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더하기 표시, 요거. 보이죠? 예? 이거 보이죠? 이게 가이드 포인트입니다, 가이드 포인트. 이 가이드 포인트를 왜 만들어 놨냐고 하면, 실제로 내가 이 무브 툴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경로를 따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다시 인마 이거를 일로 붙여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경로를 따라가게 하려고 이 안에 보면 패스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그먼트 값이 무브 툴로 가지고 이 세그먼트 값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대고 첫 번째 단위니까. 그죠? 이 안에 있는 첫 번째 단위 집어넣으면 그대로 패스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포인트를 하나씩 만들어 준 거예요. 가이드 포인트는 지우면 돼요. 그죠? 원형으로 하고 싶으면 원형으로. 이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근데 다시요. 라운드 코너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3개. 박스에 이렇게 각 잡아 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라운드 코너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제일 왼쪽 게 라운드 코너입니다. 라운드 코너. 그 다음에 라운드 코너인데 이거는 샤프입니다. 샤프. 이거는 베벨입니다. 베벨. 벨벳이라고 해야 되나? 벨벳이나요? 베벨. 각자 이제 의미가 좀 다른데, 자, 이게 보면 실습하기 전에 이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4번이던가? 이게 아닌데. 5번인가? 이거 아닌데. 2번인가? 3번인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라운드 코너로서 잡은 거, 제일 왼쪽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3면만 잡았거든요. 코너의 생김새를 보면, 이게 지금 히든 지오메트리를 해놓은 겁니다. 코너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샤프를 보면 이렇게 날카롭게 탁탁탁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벨벳은 이런 식으로, 베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있는 거 다 지우고요. 자, 모델링에서 필요 없는 건 다 지웁니다. 박스,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할까요? 푸시풀로 1000. 자, 이걸 같은 거를 3개를 봐야 되니까 트리플 클릭해서, 그죠? 무브 컨트롤 해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됐겠죠. 3개. 자, 이 상태까지 만듭니다. 이제.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설명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없앴다 키웠다는 겁니다. 근데 설명 있는 거 보는 거 좋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X자가 있죠. 근데 옆에 툴팁이 뜨면서 클리어 올이라고 돼 있잖아요. 클리어 올. 이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프로파일에 스무스 이거 있고, 옆에 보면 소프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인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 A, B 이런 게 있고요. 옵셋이 있고요. 세그먼트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중요할 게 요거거든요. 보더하고 이너 엣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녹색 마우스잖아요. 보시면 녹색이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 쪽에 가까이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면에 가면 주황색으로 바뀌죠. 그죠? 선에 가면 뭐 그대로 있고, 요 꼭지점 있잖아요. 아, 이게 녹화하면서 색깔이 안 바뀌네. 여러분들 색깔 바뀌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색깔이 안 바뀌, 녹화를 해서 그런지 색깔이 안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뀐 거.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선에 대해서 좌우를 하잖아요. 선. 이거 하나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면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녹색 선이랑 빨간색 선이랑 이렇게 안 돼 있는 분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옵셋을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옵셋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화면이 뜨는데 옵셋 값을 뭐 이게 지금 1000이니까 한 100 정도로 이렇게 주죠. 100.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딱 세팅이 됩니다. 요 위에 있잖아, 옵셋. 요 위에 옵셋. 됐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선을 하나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죠? 선택 해제하려면 다시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면을 잡으면 면 주위에 있는 선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해제되고요. 코너에 있는 꼭지점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꼭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이미지가 이 선, 요선 이 세 개 선 있잖아요. 만나는 점. 이걸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배경 작업 영역 있잖아요. 갖다 놓으면 체크 표시가 딱 됩니다. 체크 표시가. 클릭합니다. 저처럼 돼 있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안 돼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 옵션이 약간 값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 뒤로 돌아옵니다. 자, 옵션 값 맞춰 볼게요. 기본적으로 옵셋 1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그먼트 값이잖아요. 세그먼트 6S. 이 라운드를 잡을 때 역시 세그먼트를 적어 주거든요. 그래서 6. 그죠? 이거 눌러보면 나오잖아요. 106. 그죠? 그 다음에 보드 스타일이 여기 보면 히든이잖아요. 그죠? 이 보드가 의미하는 거는 제가 선택을 하나 이렇게 해보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 있잖아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 이게 보드입니다. 보드. 그 다음에 우리가 세그먼트 값으로 안으로 이렇게 각을 쳐주잖아요. 그 각을 나타내는 선의 특징이 요겁니다. 그럼 보드를 지금 우리가 이게 히든이었기 때문에 선이 표시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소프트, 스무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든.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안쪽에 있는 거니까 소프트, 스무스, 히든. 히든 제가 바를 없애볼게요. 이거는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클릭하면 또 해제가 됩니다. 그럼 보드는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그죠? 이너 엣지도 다 없앱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행. 자, 이 왼쪽에 보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컨트롤 Z로 해서 일단 다시 없애고요. 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자, 여기 보면 익스텐드, 마우스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좌우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 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컨트롤 뭐, 이렇게 트리플 클릭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어 있는 면들에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죠? 다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선택 해제하려면 여기 보면 X 있잖아요. 전체 다 선택 해제입니다. 자, 옆에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곡선이잖아요. 곡선. 이건 곡선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곡선. 이거는 지금 곡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다. 근데 곡선 부분에 선택을 하는데 뒤편에 원기둥을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무브 툴로 좀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보죠. 자, 이면을 선택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라운드 코너. 자, 여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제를 해서 하나씩 선택할 때는 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면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잖아요. 전체 면이. 그죠? 내가 선택이 좀 이상한데.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원래 면이 이래야 되는데 옵션이 뭐 잘못됐다 이거. 잠깐만요. 네. 자, 기본적으로 하나씩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죠. 근데 이게 선 잡는 건데 이게 왜 선택이 이렇게 되지?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원래 이걸 선을 잡으면 하나씩 잡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잡히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옵션 값이 없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 선을 잡으려면 원래 이 원형선이 잡혀야 되는데 하나씩 선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를 선택 해제하시고 이거 원을 잡잖아요. 이거 반호. 잡으면 이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왜 이러냐면 이거는 라운드 코너는 세그먼트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 하나하나를 다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호 잡는 거. 그 다음 이기에서 보면 팔로인데 이거는 이거하고 이 각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것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선택 해제하고 각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24니까 각이 몇 도쯤 되겠노? 자, 일단 이걸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 코너에서 각이 지금 제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선을 하나 클릭해 볼게요. 다 잡히네요. 그죠? 다시 선택을 해제하고 값을 조정해 볼게요. 아, 이 각이 잠깐만요. 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클릭을 하고 각 조절이 이게 어디 있더라? 30. 맥시멈 값. 아, 이 조정. 아, 죄송합니다. 이 조정이 옵션 값에 있거든요. 옵션 값에. 여기 보면 툴바에 프레도 컬렉션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라운드 코너라고 있어요. 라운드 코너. 여기 보면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있어요. 디폴트 파라미터. 여기 보면 각 조절하는 게 30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30도. 이거를 조정하면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인을 그냥 하나 꺼볼게요. 이렇게 긋고 이쯤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쯤. 그래서 라인을 용료를 해서 푸시풀 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각이 30도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운드 코너를 잡고 이거를 해보면 선택이 하나하나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30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30도 미만인 거는 하나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세그먼트가 24개이기 때문에 30도 미만이라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선택, 이거는 선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곡선을 선택하는 거, 이거는 곡선의 각을 따라 가지고 30도 미만인 선들은 다 잡아주고 각 조절하는 거예요. 그 이상인 거는 하나의 선으로 인정하라는 거고. 참 설명을 어렵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옵션 값 중에서 다 선택 취소를 하고요. AB가 있잖아요. AB 이것도 옵션 값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내가 옵셋을 100, 세그먼트 6 이렇게 설정을 한번 했잖아요. 이 설정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 자, 옵션 값을 내가 200을 줘봅니다. 옵셋 값을 200을 주고 오케이 하고 여기 저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옵셋 값을 1000으로 내가 바꿀게요. 1000 바꾸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A를 누르잖아요. A. 그럼 A에 있는 세팅 값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 세팅 값들의 변화가 심하니까 세팅 값을 저장하게끔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A, B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옵션 값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3개, 4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제가 옵셋은 항상 변화하니까 지금 우리가 1000이기 때문에 한 100 정도 라운드를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세그먼트 뭐 한 3 정도 이렇게 할게요. 3.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보드는 그죠?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될 거고, 인원은 소프트, 스무스, 히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행. 그럼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잡히겠죠. 그래서 뷰에서 지오메트리를 보면 히든 지오메트리 3개로 딱 나눠져 있죠. 그죠? 3개로. 그래서 이렇게 공면이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샤픈이거든요. 샤프. 자, 이면 선택을 해서요. 샤프 선택해서 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셋 값이랑 다 조정을 하면 됩니다. 100. 세그먼트 3. 그죠? 오케이. 보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조정해 주고요. 실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각이 딱딱딱 져 있는 거죠. 코너 값이. 이건 지금 히든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벨벳을 해볼게요. 빠져나오기를 하고. 벨벳. 이거는 각치기거든요. 각치기. 완전 못따기죠. 못따기. 캐드에서 보면 챔버입니까? 네, 그걸로 되는 건데. 옵셋 값 100이죠. 100. 오케이. 보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인어는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해서. 그래서 선택 꼭지점 잡으면 잡히겠죠. 실행. 이렇게 각이 잡히겠죠. 자, 트리플 클릭해서 복사를 하나 합니다. 지금 이게 높이가 1000짜리 박스잖아요. 그죠? 이거를 200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시풀 툴 가지고 통상 하는 게, 푸시풀 어디 갔나? 이거를 다시 1000만큼 더 올려주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올리고 싶다. 그죠? 두 개를 선택해서 푸시풀 툴 안 먹어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조인트 푸시풀은 기본적으로 다중 푸시풀이 돼요. 다중 푸시풀. 한번 해볼게요. 푸시풀이 여러 개 있는데 이 N자가 우리가 기본적인 푸시풀에게 가장 근접한 거예요. 가장 근접한 거. 그래서 이 노멀 푸시풀 가지고 일단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클릭을 합니다. 또 뭐가 많이 뜨잖아요. 하나씩 설명할게요. 하나씩 설명. 이게 제일 재미없는 단계인데. 자, 왼쪽 거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이건 똑같죠? 그죠? 이거는 노멀 푸시풀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자, 페이스 셀렉션이라고 특별하게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푸시풀이기 때문에 면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면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제일 왼쪽 거 보면 페이스 바이 페이스 하나씩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선택. 그죠? 하나 클릭할 때마다 선택이 되죠. 또 선택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죠? 면 하나하나 선택하라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면 서피스잖아요. 표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서피스니까 원형이겠죠. 자, 원형을 하나 푸시풀 가지고 기둥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히든 지오메트리 제가 없애고요. 자, 다시 노멀 푸시풀로 선택을 해서 이 상태에서 그죠? 페이스 바이 페이스 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선택이 되노? 야, 자꾸 거짓말 하는데 내가. 원래 이게 이 선이 하나씩 선택이 돼야 되는데 얘가 미쳤는가 봐. 그래서 원래 곡면을 선택하려면 이게 서피스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하게 이게 안 먹네 제대로. 그거는 뭐 푸시풀만 해도 되는 거니까. 원래 그게 하나씩 선택이 돼야 되는데 면이 이것도 하나씩 면을 잡기 때문에 하나씩 선택. 이거 보면은 지금 하나씩 돼 있잖아. 다른 옵션을 내가 건드렸나? 다른 옵션을 건드린 것도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봅시다. 본인들 하나씩 되죠? 근데 제가 이게 뭐 옵션을 다른 걸 건드려 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실제로 면을 여기에서 페이스를 누르면 전체 이 서피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면 All Connected Face. 전체 다 선택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전체 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 자, 매트리얼 똑같은 거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보면 툴팁에 same materia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트리얼 똑같은 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통상 페이스 바이 페이스 면 하나씩 선택하고요. 이 옵셋 값은 마찬가지잖아요. 두께를 주는 겁니다. 두께를. 그래서 여기 박스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하고 이 두 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그죠? 자꾸 끄직 올리면 돼요. 여기서는 클릭이 아니고 클릭해서 드래그입니다. 이렇게. 그죠? 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613인데 1000만큼 올릴 것 같으면 1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1000만큼 이렇게 됐죠. 1000만큼. 그래서 노멀 푸시풀은 제가 쓸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다중으로 푸시풀을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YZ라고 있는데, 푸시풀이 지금 여기서 지금 No Privilege Pla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무 때나 다 푸시풀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해놓고, 자, 전체 면 선택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을 다 선택을 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 면은 선택해서, 됐구나. 자, 선택을 한 상태에서 클릭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된 면이 전체적으로 다, 양방향 다 움직이죠. 잠깐만요. 자, XYZ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전체 공간에 대해서 다 조인트 푸시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스를 만들어주는데, X축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잖아요. X축으로는 실제로 변동이 없죠, 그죠? Y축을 예를 들어서 눌러보면, Y축으로는, 그죠? 변동이 없잖아요. 이축으로는. 그럼 Z축, 이렇게 하면 변동이 없죠. 위로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제약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 제약이 없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고. 자, 피니시라고 끝날 때 있잖아요. 끝날 때 옵션인데, 이 왼쪽에 보면, 그죠? 원본을 지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원본을 놔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거는 원본을 지우고 원본을 놔놔라. 그럼 이거 뭐, 기존에 보면, 푸시풀 가지고 하나 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당기면, 기존 면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 면을 없앨 것 같으면 이렇게 면이 없어지죠. 그죠? 한 덩어리가 되겠죠. 자, 보더. 이 이제 그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옵션이에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옵션. 자, 이거는 자, 화면을 보고 탑뷰에서 하나 그려볼게요. 렉탱글을 하나 그려봅니다. 이 누가 자꾸 에러를 뻑뻑 뻗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렉탱글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 선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거 그 3x3 3 곱하기 3 만들 거거든요. 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바이드 있죠. 디바이드 선 나누기 이렇게 3개로 나누죠. 그래서 라인 툴 가지고 끝점 이렇게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로 디바이드 해서 라인 툴 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자, 다 면이 분리가 됐죠. 그죠? 이렇게 9덩어리로 나눠졌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두 쪽에 이렇게 곱하기 네.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노멀 푸시풀 가지고, 자, 지금 보드가 C일 때 한번 해볼게요. C. 선택은 전체 선택 있잖아요. 이걸 해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이씨, 이거는 제가 랜덤이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요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죠? 끝내고요. 그 다음 이거 전체 선택을 해서, 노멀을 눌러서, G, 그리드를 해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선택을 해서 노멀 모드에서 자 넌을 해서 여기까지 쭉 올려봅니다. 자, 여기에서 엑스레이 모드를 해서 이렇게 보면 좀 차이가 나죠. 제가 닫아 놓을게요. 자, 엑스레이 모드로 해서 보면, 자, 여기는 보면 기본적으로 사각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반면에 이거는 벽이 쳐져 있죠. 안에 보면. 그죠? 내부 공간에 벽이 쳐져 있잖아요. 하나 지워보면 돼요. 엑스레이 모드 풀어가지고 이거 선택해서 하나 지워보면 됩니다. 이레이저.
안에 벽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하나 복사를 떠준 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옆에서 보면 제일 왼쪽 게 C, 컨투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컨투어. 컨투어는 면만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G는 그리드 모드거든요. 그래서 그리드이기 때문에 각각의 선에 다 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벽이 없는 거죠, 다. 푸시풀 할 때. 요게 보더의 역할,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상 이거 가지고 하니까 중간에 그리드 가지고 합니다. 하나 만듭니다. 자, 다시 노멀 푸시풀 눌러봅니다. 자, 이제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옵션이요. 그죠? 이 왼쪽 게 보면 그룹을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룹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룹 옵션을 주고 한 면만 선택한다라고 보고 옵션 창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당겨 봅니다.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이렇게 흰 선이 생겼잖아요. 흰 선. 이 회색 선이 생겼잖아요. 자, 밖으로 빠져나와서 한번 봅니다. 자, 그룹 됐죠. 새로 만들어진 게 그룹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면이 그룹화된다는 그 옵션입니다. 자, 컨트롤 Z. 다시 노멀 푸시풀. 자, 이제 이거는 그룹화되는 거니까 체크 해제하시고요. 이 두 번째 게 이 삼각형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만드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대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버텍스를 갖다가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면을 만들 때 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져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거는 그냥 한번 보기만 보세요. 기본적으로 툴바에 제가 끄집어내 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샌드박스 이거를 보면 되겠네. 자, 샌드박스로 제가 이렇게 토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점점 하나 생기는 건데 이건 뭐 무시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면이 일단 전체 대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으로 되어 있지만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를 하면 이게 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들이 실제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 삼각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편하다고 합디다. 이것도 이론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삼각형. 이거를 푸시풀을 할 때 이거를 어긋나게 안 하는 그런 옵션인데 실제로 제가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써본 적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거는 그냥 놔놓고요. 그 다음에 그 테퍼링이라는 게 있는데 테퍼링이라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 테퍼링. 테이퍼링 또는 테이퍼링. 진짜요? 이거 요즘 그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뉴스에서 테이퍼링. 네? 테이퍼링. 우리 미국에서 요즘 뭐 양적 완화 시킨다 해가지고 그 통화 줄이고 있잖아요. 그때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완화, 감축 이럴 때 이거 감축시킨다는 뜻이거든요. 테이퍼링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시풀을 가지고 저 테이퍼링이 지금 1이잖아요. 이거는 스케일 단위입니다. 스케일 단위. 그러니까 한 배거든요. 한 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푸시풀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테이퍼링의 치수를 줄여가지고 이게 스케일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5 이렇게 한번 0.5 이렇게 줄게요. 0.5. 그래서 오케이. 최종 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 출구 전략 비슷하게 요렇게 면이 줄잖아요. 이게 테이퍼링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1이 잡혀 있었으니까 똑같은 면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를 0 적어보면 뿔이 될 겁니다. 0. 이런 식으로. 아예 없이 탁 붙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2가 되면 2배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 그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노멀 푸시풀에서 이제 랜덤인데 이거 기능을 왜 만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지금 전체 선택하는 모드에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푸시풀로 이렇게 밀면 테이퍼링이 지금 이 2배가 돼 있네요. 그죠? 1로 이렇게 바꿔주고 랜덤 이렇게 한번 눌러봅니다. 그죠? 랜덤 눌러서 이 플러스 눌러보면 푸시풀 된 게 있잖아요. 면이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0.5에서 2배. 이 스케일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으면 높이가 0.5 반만큼, 그 다음에 제일 크면 2배.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지가 알아서 랜덤하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거 저기 건물 아, 건물할 때. 주변에 메스 잡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이렇게 건물을 잡을 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시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내가 이제 이 대지에 실제로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쌌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전체의 푸시풀을 건물이 외관이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높이가 여기에서 노멀해서 실제로 이렇게 올려서 랜덤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 변화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표시가 안 날게 할 것 같으면 아까 뭐였죠? 이게 논으로 이 컨투어를 이렇게 논이가 컨투어인데 이게 안 먹냐? 안 없어지냐? 아, 이거구나,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건물 높이가 지가 알아서 뭐 랜덤하게 바꿔주겠네요. 이거 참, 이런 걸 안 해보니까 어디 때 쓰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 주변에 배치할 때 이걸 쓴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뭐 취소하는 거고요. 취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행 취소, 그 다음에 뭐 다시 재실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가끔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면 하나하나를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히스토리가 용량이 넘어가 버리면 실제로 제대로 명령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undo, redo 전체 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재실행해라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이제 보면 조인트 푸시풀도 특별하게 다 비슷비슷한 옵션이죠. 베이스 셀렉션, 옵셋, 그 다음에 아까 축좌표 XYZ로 고정 잡는 거, 피니싱, 보드 다 비슷하죠. 요것만 틀리죠. 요것만. 그죠? 요것만 틀리고. 그 다음에 라운드 푸시풀 이것도 다 비슷하죠. 이거 이제 각이 나오고 세그먼트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벡터 해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을 받고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다 비슷하죠. 요것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푸시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럼 저는 뭐 통상 노멀 가지고 설명한 게 기본 푸시풀이랑 제일 기능이 흡사하기 때문에 노멀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조인트 푸시풀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걸 왜 쓰냐면 제가 저번에 원기둥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원기둥을 하나 그려봅니다.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 기본적으로 기본 푸시풀 툴 가지고는 이 원기둥 표면을 갖다가 푸시풀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인트 푸시풀은 이게 하나하나 다 선택이 되잖아요. 전체 다 잡았구나. 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면 전체가 이게 라운드지만 곡면 전체가 푸시풀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써요. 실제로 보면. 조인트 푸시풀이고요. 이 라운드는 말 그대로 라운드에 관련돼서 푸시풀을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설명하기가 귀찮으니까 다들 재미도 없고 저도 재미도 없고 원래 기본 툴 하면 제일 재미가 없어요. 잠깐만요. 스터디에 이 그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4번에 있던가? 네.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그림 이제 쭉 돼 있으니까 설명이 쭉 돼 있는 거예요. 설명이. 자, 지금 여기까지 했고, 자, 뒤로 넘깁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 2-13-11 있잖아요. 2-13-11. 11. 뭐 다른 건 다 똑같다고 돼 있네요. 이것도 뭐 면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림이 잘못됐다. 아,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12번 이겁니다. 12번. 12번은 주변의 면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는 결과물을 올려놓고 진짜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볼 때. 자, 그 폴리곤 가지고 육각형 하나 만듭니다. 폴리곤 어디 없어?
세그먼트가 6이니까 육각형으로 푸시풀 해서, 이 푸시풀이 아니네. 단축키만 쓰다가 이렇게 쓰려니까 힘듭니다. 자, 여기에서, 자, 조인트 푸시풀에 요게 있잖아요, 요게. 그죠? 기본적으로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한 면을 잡고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풀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자, 면 자체가 이렇게 꺾였죠. 그러니까 이게 단면이 실제로 육각형이기 때문에 얘 만들어주는 이 단면도 육각형이 비슷하게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옵션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12 했고, 그 다음에 라운드도 뭐 비슷한데, 뭐 라운드에 알아보겠습니다. 푸시풀은 하는데 원래 면과 푸시풀 면이 라운드 코너처럼 라운드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라운드 코너 배웠잖아요. 라운드 코너. 그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 재미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라운드 툴에서, 그죠? 한 면 잡아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어디가 아프냐. 이게 아닌데. 옵셋. 어디 갔더라? 이게 아닌데. 이거는 그룹이고. 라운드가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봤나? 라운드 코너 지금 했잖아. 이 라운드 맞는데. 옆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건가? 6세그먼트. 이거를 잡아. 이게 왜 안 먹지? 저도 이거 헤매기 시작하네. 헤매기 시작하니까 일단 우리 아까 페이스, 그러니까 인터섹트 페이스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원기둥을 하나 만들고, 그죠? 제가 사각을 하나 이렇게 잡아서 표면에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사각형을. 또 손이 안 보이네. 손을 하나 꺼주고. 자, 이렇게 면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면만도 제가 푸시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푸시풀을 두 번 한번 해볼게요. 무브. 복사를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조인트 푸시풀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풀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직선으로 푸시풀이 되는 걸 원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여기 익스트루드 푸시풀입니다. 이렇게. 명령이 다르죠. 네. 이럴 때 익스트루드 푸시풀이고,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독특한 게 있었잖아요. 지금 위에 탑에서 보면 이것도 표면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라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누르면 플랫 됩니다. 플랫. 플랫. 요게 옵션입니다. 됐죠?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팔로우미 비슷하게 선을 여러 개 선택해서 가는 건데 별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됐고요. 자, 근데 2014 이제 모델링 하나 해보죠. 이거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이거는 되게 유명한 모델링 그건데요. 이 모델링을 처음에 해가지고 튜토리얼을 만든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베이오 유디스티로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등받이 쿠션 모델링을 많이 해놓고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이게 관련된 모델링을 실제로 해놓은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모델링 지금 좀 배웠잖아요. 루비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실제로 등받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다 지우시고요. 이제 같이 합니다. 이거 하고 끝낼게요. 이제 뭐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자, 같이 가봅니다. 600에 600에 200인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높이가 200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베벨입니다. 베벨. 요거 클릭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죠?
선택을 다 같이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화살표 있는 거 있잖아요. 전체 선택 이렇게 됩니다. 하고 옵셋 값을 20 그죠? 하고 세그먼트를 이 세그먼트 값이 설정이 안 될 것 같으면 V12 창에서 그죠? 이거는 세그먼트 값이 없죠. 왜냐하면 단면으로 딱 잘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상관없어. 자, 렉탱글을 이렇게 해서 이면에 그대로 그릴 겁니다. 이게 20에 10 20,10 이렇게 하나 면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 가지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몇 도야? 15도 이렇게 합니다. 15도. 여기까지 해봅니다. 그죠? 미러 명령어 있죠? 미러. 그래서 여기서 미드 포인트 나오잖아요. 미드 포인트. 여기 보면 미드 포인트. 클릭. 이렇게 되면은 쭉 방향은 레드 축이나 이쪽으로 가면 그린 축일 거고요. 이거는 각자 컴퓨터에 따라 다를 거고요.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면 잡아주면 되죠. 아니요.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경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돌릴 겁니다.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까지. 경로가 다 선택됐죠? 경로 선택된 다음에 팔로우미 단면. 이 지워지니까 안 움직이는구나. 자, 컨트롤 Z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을 하나씩 꺼줍니다. 우리 여기 곡진대 있잖아요. 여기 히든 지오메트리를 하니까 이게 숨겨진 선이라서 잘 안 나가네요. 선을 하나씩 이렇게 꺼줍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까지. 이 경로를 만들어서 돌리는 건데, 경로가, 숨겨진 선은 경로가 제대로 안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다시 경로를 잡아서, 팔로우미 단면. 이 경로 잘못 잡았는가 봐. 이 엉뚱한 데로 가 있네 지금. 저도 경로를 잘못 잡네. 잠깐만요. 경로 제대로 잡은 거 아이가? 하여튼 경로를 잘 잡아서 한번 해봅니다. 팔로우미. 진짜 엉뚱한 데로 갔구나. 내가 뭘 잘못 잡았지? 참 어렵네. 컨트롤 Z. 팔로우미 가지고 밀어볼까? 이거 안 되면 잇몸으로. 이게 안 건너가는구나. 이거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재. 진짜 왜 이렇지? 그래 되겠어요. 경로 주제에 먼저 하라니까. 이거 잘못 눌렀네. 야, 뻗는다. 경로 지정에서 잘 움직이는가요? 내만 안 되나?
승훈아 잘 되나? 밑에도 똑같이 한데. 밑에 똑같이. 다르게 잡힌 게 없는데? 진짜 이거 안드로메다로 가네, 안드로메다로. 참. 아, 이게 내가 선이 하나, 엉뚱한 게 하나 있구나. 선이 엉뚱한 게 하나 있구나. 아니, 내가 아까 선을 그으면서 엉뚱한 선을 하나 그었는가 봐. 앞뒤는 상관없으니까. 일단 앞면으로 다 만들어야지. 제가 아까 이거 선을 연결을 하면서 클릭을 한번 잘못해서 선이 엉뚱한 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자, 경로 선택할 때 제가 테크닉을 이야기 드렸지만 실제로 윈도우 드래그 하는 게 실제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지금 일단 제가 위에 거는 팔로미를 해놓은 상태고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 경로가 없기 때문에 경로를 제가 일단 연결은 시킬 거고요. 여기까지는 다 뭐 하실 것 같은데 선택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어떤 분들은 선택을,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겠죠. 그죠? 이 돌려가면서. 근데 제가 윈도우 드래그를 많이 이용을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론트 뷰에서 보면, 그죠? 이 밑에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패러럴 프로젝션 뷰를 보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당기면 되잖아요. 요선이잖아요, 요선. 그죠? 요선을 보면 다 선택이 됐죠. 근데 추가로 선택된 게 아마 이 사각형에서 선택이 된 게 요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Shift 눌러가지고 선택 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팔로우미 단면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대로 카메라 퍼스펙티브 모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제 툴바에서 탑뷰를 하면 탑뷰.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 이제 정사각형이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아티산 프로그램 중에서 나이프 있죠. 여기 칼 있는 거 칼. 그죠? 선을 자를 거예요. 칼을 클릭하면 여기 칼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미드 포인트 있잖아요. 미드 포인트. 제일 갓단입니다. 제일 갓쪽. 이쪽이 아니고 제일 가에 있는 선이죠. 제일 가에 있는 선. 미드 포인트에서. 자, 여기에 끝단에 미드 포인트. 선이 잘렸으니까 또 이 사이에 미드 포인트가 생기겠죠.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여기도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여기에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여기도 미드에서 미드. 여기서 미드에서 미드. 다 끝난 겁니다. 자, 다 끝났으면 다시 카메라에서 퍼스펙티브 모드에서 이렇게 보면 선이 쫙 다 꺼져 있죠. 칼질한 겁니다. 칼질. 우리가 선을 나누는 거는 선 가지고 나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칼질한다고 나이프 툴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아닙니다. 한쪽에서 하면 지가 슬라이스를 탁탁 쳐주기 때문에 탑뷰나 이쪽 뷰 방향만 딱 하나 정해서 자르면 투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다 잘립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자, 전체 선택합니다. 전체 선택. 자, 화면에서 보면 그죠? Subdivide Selection이라고 있죠. Subdivide Selection. 자, 이거 클릭해 줍니다.
이게 면을 다 나눠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면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 이렇게 다 면이 이렇게 쪼갈라져 있어요. 그죠? 삼각형으로 쫙 쪼갈라져 있죠. 그죠? 면 쪽에는 루비입니다. selection. subdivide selection. 자, 여기에서 보면 제일 위에 창 있잖아요. subdivide and smooth. 이건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요 밑에 V12창에 이터레이션이 1이 돼 있잖아요. 1 그대로 엔터 쳐줍니다. 예?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 밑에 보면 1 확인하고요. 그래서 엔터. 기본 옵션까지 아마 1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대로 엔터 치면 돼요. 전체 선택. subdivide and smooth. 그거. 맞아요. 해야지. 이 차이가 안 되는 것 같다. 돌려봐. 기다리고 있어. 지금 또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계산하고 있거든. 계산. 저는 트랙이 안 된다고 봐요. 전체 선택해서 봐봐. 전체 선택. 돼요. 이거 눌렀어요. 네. 기다려. 오퍼레이션 1이라고. 이 컴퓨터 타거든요. 네. 아,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이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컴퓨터 좋으신 분들은 잘 될 거고 안 좋으신 분들은 뻗을 거예요. 자, 화면에 보면 실제로 아까 subdivide 해가지고 셀렉션 돼가지고 나눠줬잖아요. 면을. 지금 여기 보면 스무스까지 하면 면이 더 쪼개져 있어요. 면이. 그죠? 면이 하나씩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 동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계산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한번 해보세요. 안 하세요? 선택, 전체 선택. 네, 선택. 네. 엔터. 기다리세요. 이제 떴나? 안 되나? 이게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컴퓨터 산지 얼마 안 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아까 저장해놨죠? 무조건 이랬잖아. 아까 저장하면 이거요. 또 이랬는데. 저장한 거 있어요. 아, 역시 이렇게 좋은데. 위에 거 위에 거. 네. 기대 거. 네. 전체 선택을. 셀렉션 잠깐만. 어디까지 될게요? 기다려주세요. 왼쪽에 줬잖아요. 그냥 다시 선택을 하고 나서 이쪽에 있거든요. 계산하고 있어요.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다 하신 분들은 이 진짜 헛다리 짚고 있었네. 자, 전체 선택을 해서 일단 그룹을 만듭니다. 메이크 그룹.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게 이 FFD 이걸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FFD는 그룹이 안 되어 있으면 생성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FFD에 3 곱하기 3 FFD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줘요.
이렇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자, 여기 보면 가이드 포인트들이 이렇게 9개가 생겨요. 가이드 포인트들이 이렇게 8개가 생기나? 여기 옆에서 보면 가이드 포인트 보이죠? 이렇게 가이드 포인트가 생겨요. 3 곱하기 3이니까. 자, 이 가이드 포인트가 생겼는데 이 가이드 포인트를 선택해서 편집 모드로 잡아야 돼요.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 포인트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 포인트를 이쪽 측면에서 하나 잡아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잖아요. 더블 클릭. 그럼 가이드 포인트만 이렇게 잡혀요. 가이드 포인트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뷰를 폰트 뷰에서 그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8개를 선택할 겁니다. 가이드 포인트 이게 돌아가면서 중간층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스케일. 이렇게 스케일 됐죠. 컨트롤 누르면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줍니다. 볼륨을 좀 주는 거예요. 중간층을. 그럼 옆에 있는 객체 자체가 지금 우리 등받이가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이 라운드가 딱 져 있잖아요. 자기가 더 살리고 싶다 생각하면 더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하면 많이 불룩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FFD라는 루비 자체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객체를 움직여 가지고 무브 툴을 써야 되는데 객체를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주변에 가이드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 가이드 포인트를 객체랑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포인트를 조정하면서 이 객체를 움직이게끔 한 게 FFD 룰입니다. 그래서 중간끝만 선택해서 돌리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불룩하게 불러졌잖아요. 그죠? 확인되겠죠? 자, 다 하신 분들은 다시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이 가이드 포인트를 잘 찍으셔야 됩니다. 가이드 포인트. 상부 있잖아요, 상부. 상부 가이드 포인트를 눌러서 무브 툴로 있잖아요. 무브 툴로. 블루축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블루축으로. 그죠? 적절하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객체가 커졌죠? 가운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중간 부분이 볼록하게 됐죠. 이렇게 볼륨감을 주는 겁니다. FFD가. 하나만 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지금 이게 FFD 해가지고 가이드 포인트를 제가 움직였잖아요. 이 가이드 포인트를 움직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볼륨감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이 객체에서 지금 여기 버텍스 무브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움직여도 돼요. 이 버텍스 옥수 많이 생겼잖아요. 이 지금 레디어스가 100 정도 잡을까? 50? 이렇게 반경이 생기잖아요. 반경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잡고 실제 축 방향 있잖아요. 고정할 것 같으면 이것도 축 방향이 고정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점 한 점 한 점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볼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귀찮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스케일 가지고 볼륨을 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